네, 오늘은 또 우리의 손수연 PB님이 맞습니다. 네, 아주 좋은 또 메시지를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요. 한번 모셔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용산 WM센터 손수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오늘 중동풍의 아주 그 의상이 네. 대단히 멋지시네요. 자, 오늘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 투자자분들께 좀 주실지. 우선 금요일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금요일에 오르면서 영업점에서 있었던 일들 조금 말씀드리면서 이제 어떤 점 유의해야 하고 빅테크 실적도 나왔으니까 어허. 그 부분에서 어떤 점이 긍정적이었는지 약간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좋습니다. 네. 네. 금요일에 영업점에서도 아주 축제 분위기였겠네요. 축제도 있었는데 지난주 이제 수요일 목요일부터 해서는 이제 반대 매매 때문에 조금 많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네, 분위기가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금요일 아침까지는 계속 변동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종목이 좋냐, 막 이제 전자닉스 어떨 것 같냐 이런 것보다는 이제 내 거 추가 담보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질문들이 좀 많으면서 조금 곤란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판 물량들도 나왔고 해서 네. 조금 힘든 사례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이것 때문에 나와야 할 좀 짚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장표를 좀 가져왔는데요. 좋습니다. 이게 실제로 보면 코스피 신용융자 잔고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29조 7천억 원에서 25조 8천억 원 정도로 이제 3.9조 원 정도가 줄었어요. 네. 근데 이게 좀 짚어야 할 부분이 이제 뭐 디레버리징이 이제 진행됐다, 뭐 증권사들 이제 주담대 다시 시작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긴 하는데 사실 여전히 주의해야 할 거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신용 비중은 오히려 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늘었군요. 네, 이제 전자 닉스를 기반으로 하는 종목들을 이제 ETF도 많아진 상황인데 여기서 신용융자 관련해서 두 종목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는 상황이라 이 두 종목 가지고 계시거나 추종하는 ETF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조금 더 유의할 만한 장이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용이나 이런 것들 줄어들어서 뭐 좋겠다, 뭐 시황이 좀 더 긍정적인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요 두 부분이 조금 걸리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닉스 신용 비중이 늘었다는 거는 빚내서 저쪽에 투자한 사람들이 좀 있다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네, 다른 작은 종목들의 신용이 털리고 나서 이제 대형주 오히려 이제 심리가 대형 종목일수록 이제 등급이 높으니까 조금 더 안전한 신용 좀 B2 개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쪽으로 많이 옮겨갔는데 이제는 오히려 이쪽으로의 변동성이 시장을 좀 더 크게 흔들 수 있는 여지가 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신호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 짚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요. 네. 전자닉스 같은 것들은 그래도 좀 신용도 좀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보다는 오히려 가격 변동을 더 키울 가능성이라든지. 네, 그렇죠.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도 있고 뭐 지수 패시브 ETF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두 종목의 변동성이 오히려 더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자산 자체가 전자닉스인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솔림이 여전히 살아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디레버리징 총량 자체는 너무 긍정적인데 이 부분에서 수급 쏠림이나 이제 더 큰 변동성은 감안을 하셔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솔림은 이제 특히 두 종목이 많이 가고 있다는 네, 거 네. 알겠고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바닥이냐 이런 질문 네. 가장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더더욱 수급이 쏠리기도 쏠리고 변동성 너무 심해지면서 바닥을 더 명확하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테크 실적 있으면서 바닥일 가능성은 조금 더 근거가 조금 더 확실해진 부분은 있는데요. 실제로 외인 8.5조 원 매수 너무 긍정적이고 이제 이런 부분 JP모건에서 이제 변동성 키운 레버리지 ETF 청산 끝났다 이런 이야기들 해주니까 이제 추가 하락을 만들던 비자발적인 매도세들이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점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매도 추세가 사라졌다라는 거 너무 긍정적이지만 새로운 추가 상승세가 나온다. 라는 확언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확언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 현물 매수 오늘 장에서 좀 명확하게 나오는지 지금 좀 빠지고 있긴 하지만 네. 이번 주에 좀 나올 수 있는지랑 이제 조정 받을 때 저번 주에 있었던 저점 받쳐주는지 그리고
이제 단위 종목 레버리지 이제 규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이 변동성이나 회전율에 있어서 조금 안정을 주고 있는지 요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덕분에 뭐 정책 덕분에 4분의 1 정도 로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이제 늘었잖아요. 한도가. 그래서 이런저런 조치가 나오고 있는데 옛날보단 긍정적이지만 추가 조치가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율 변경이나 뭐 한도나 뭐 모의고래 이수 이런 것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차차 어떻게 되어 가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레버리지 규제가 이제 나왔고 실제 진입 장벽이 좀 높아지는 거죠. 네, 실제로 거래량이 준 것도 준 건데 실제로 문의가 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현장에서는 이제 못 사냐? 네, 그리고 뭐 이게 조건들이 조금 중첩되다 보니까 나 3천만 원 있는데 왜 안 되냐 이런 질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계좌마다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뭐 여러 이유들이 중첩되면서 뭐 안 되는 계좌들도 발생하는 거 보면 확실하게 조금 제약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왜 안 되냐? 자 그럼 좀 기다려 보소. 뭐 이렇게. 얘기 좀 일단 합시다. 본사에 문의 한번 해보고 계좌 한번 상황 살펴보고 이제 정책이랑 비교해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죠. 어떻게 해야 어쨌든 그 하시던 분들은 계속 좀 하고 싶으신 모양들이구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애초에 예탁금 자체가 제 고객분들 기준으로 3천만 원 이상인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아직 있긴 한데 그 추가로 사시려던 분들 급하게 이제 계좌 개설 하셨는데 교육 이수나 이런 것 때문에 지체됐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막힌 부분도 없지 않았다. 네.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네, 여전히 네, 영업점에서는 해당 부분 여전히 짚어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거래 금액은 좀 많이 줄었다. 4분의 1 토막 났다. 네, 좀 줄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7월 너무 의심의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좀 살펴봐야 하는 게 이제 빅테크 실적으로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이 불식된 것 같은데 이제 클라우드 매출이랑 캐펙스 전망 두 가지 짚어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제 내용 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았다. 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합산 매출 증가율이 이제 25년 4분기에는 33%, 이제 올해 1분기에는 39%에 이어서 이제 48%까지 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좋았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쪽 보면 이제 2분기 성장률 자체가 높게 찍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을 바탕으로 이제 이 두 종목 성과도 너무 좋았고 조금 우려가 불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로 이제 이건 돈을 잘 버는 거고 앞으로 지출을 이걸로 메꿨느냐라는 부분을 살펴봤을 때 이제 아마존에서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를 줬잖아요. 네. 뭐 3년 동안 뭐 하고 뭐 5년 동안 이제 메꾸겠다. 뭐 추가적인 수익이 명확하다라는 이런 숫자적인 뭐 기간적인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저는 이런 클라우드 매출이 조금 더 캐펙스 부분에 대해서 안심을 줄 수 있는 작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뭐 캐펙스 이제 실적 시즌 저번 주 이후로 전망치가 얼마나 올라간지 좀 살펴봐야 하는데 결국에는 투자 축소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 이 부분이 좀 긍정적이고 26년 가이드, 27년 가이드 전부 다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1조 530억 달러 정도까지 올라간 걸 보면 저는 너무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결과적으로 1번, 2번 다 합쳐서 수익화가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아마존이 해당 부분에 대해 짚어줬기 때문에 저는 장기 계약 으로서 이런 가식성이 확보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긍정적으로 나왔다. 걱정하시던 부분은 조금 더 안심이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낙관적이긴 한데요. 아니에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외사 보고서는 지금의 긍정적인 시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무게감 있게 어나운스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 주가라는 것이 그렇게 안 움직여서 우리는 그게 고민점이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주가는 항상 더더욱 수급에 요즘에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여전히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8월은 조금 더 수급을 흔들릴 수 있는 게 7월에 너무 큰 폭락이 있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조금 더 단타를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라는 고객분들이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 외인 기관들도 조금 더 실현을 목적으로 두고 매매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8월 한 달 동안은 이 기존의 펀더멘탈 장세보다는 조금 더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 부분을 받쳐 나갈 만한 펀더에 대한 증거들을 확보해 나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제 프리캐시 플로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우려도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결국에는 그 금고가 빈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호재 쪽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저울질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점이 좀 짚이는데요. 그래서 영끌 투자를 했는데 충당하는 문제가 장기화가 되면 이제 이슈가 생길 건데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숨을 돌리는 차원이고 이제 좀 짚어야 할 게 요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캐펙스 투자가 늘어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메모리 주식들에게 가는 돈이 명확한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건 스탠리 기준 자료를 봤을 때는 이제 내용 연수가 짧은 자산들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메모리가 포함이 되는데 이제 1조 달러 전체를 투자한다라고 쳤을 때 뭐 토지비도 있을 거고 뭐 다른 비용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 내용 연수가 짧은 자산 65%가 들어간다고 쳤을 때 네. 메모리에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상황인 점이 좀 짚히고 있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이고 아마존도 애플도 여전히 메모리 비싸도 더 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음으로써 저는 조금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월은 변동성을 좀 견딜 필요는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캐펙스 투자 중에 짧은 연한 갖고 있는 애들이 아마 메모리 반도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저렇게 짧은 연한에 쓰는 캐펙스 비중이 높다는 거는 메모리에 긍정적이라고 분석을 하신다는 거죠?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뭐 건물이나 전력, 뭐 냉각 설비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있다면 저는 메모리 상승이 이쪽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거 다 뭐 다른 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메모리에 간다라는 보장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영업점에서 있었어가지고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게 있어서 좀 네. 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칩 그래서 더 잘 팔릴 근거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 짚을 필요가 있는데 이제 고도화와 다양화 측면에서 좀 살펴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베라루빈으로 넘어가면서 뭐 들어가는 GPU나 CPU의 개수는 똑같은데 메모리는 이제 GPU 메모리는 54% 정도 늘어날 거고 CPU 메모리는 3.2배 정도 늘어날 거라는 점에서 여전히 메모리에는 이제 이건 다 아는 사실이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는 좀 다양화 측면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AMD 기준 헬리오스가 이제 그 베라루빈이나 엔비디아의 칩들보다 좀 더 많은 메모리를 쓸 거고 뭐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이런 AMD와 협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으면서 저는 이런 다양화 측면에서 메모리들이 뭐 공급사나 이런 수요처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양화 측면에서도 여전히 소스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에게는 경쟁일 수 있는데 뭐 국내 투자자분들께는 악재까지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런 수요 믿고 막 찍어내는데 공급 과잉 아니냐라고 한다면 또 결국에 LTE까지 넘어가는 건데 네.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제 LTE 관련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이야기들 뱉어주고 있으니 뭐 전체 메모리 생산 능력 중에 60-70% 정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면 저는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이 받쳐주는 장세가 온다면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우려를 조금 줄여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수연 PB가 바라보는 뭐 주가를 형성하는 여러 가지 가중치 중에서 네. 지금 외사 보고서가 나온 것들, 그다음에 칩의 고도화, 그 안에서 우리 메모리 반도체가 수혜를 받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좀 우려보다는 근거에 조금 초점을 잡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네. 7월은 너무 우려의 장세기도 했고 그만큼 하락하면 저 같아도 없는 근거를 들이밀어서라도 팔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우려감을 조금 줄여가는 과정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가 SK증권 걸 갖고 오셨네요. 네, SK증권 가져왔는데 네. 사실 2분기 실적 숫자는 너무 다들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요거 시장 기대를 약간 밑돈 이유가 이제 HBM 관련해가지고 출하가 이연된 영향이 조금 있다라고 짚어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면은 이제 다음 실적 발표에선 이 부분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조금 시장에서는 앞으로의 전망을 좀 더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결국엔 수요 충족률이 여전히
낮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준 점을 좀 살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 때 하이닉스 많이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장의 폭락은 좀 과하지 않았나라는 점에 저는 좀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SK증권이 한동희 연구원이죠. 네. 네네. 저도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는데 이분이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좀 하이라이트돼 있다. 네, 좀 사이클의 변화가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좀 초점을 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에 하회된 게 한 분기 정도 이연된 거다. 네. 3분기 훨씬 더 잘 나올 거다. 네네, 3분기를 그때 가이던스를 또 보고 시장이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의 수치상으로는 여전히 이연될 걸 감안했을 때는 과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맨 마지막 장표 보니까 그래도 캘린더 데이로 1일 날 이제 수출이 나왔잖아요. 네.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일평균 등등 보면 그런데 전월이 워낙 또 잘 나왔기 때문에 네. 전월 대비 조금 둔화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오히려 불안불안하다. 우리나라 잠정치 10일, 맞죠. 20일치를 더 확인해서 보자. 그러니까 불안할 때는 모든 게 다 불안해 보이잖아요. 맞아요. 수출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수출 이제 장표 보시면 저는 왜 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냐면 6월은 이제 분기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재고 부분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걸 감안했을 때 7월도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램 가격 아직 변한 거 없고 여전히 이제 7월 전체 수출은 989억 달러. 그다음 반도체 그 중에서 410억 달러라면 이제 결국엔 계절성을 띠는 게 산업군인데 YOY로 봤을 때는 여전히 너무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출액 추이들 살펴보면서 이제 시장 실적 어떻게 나올지 꾸준히 추론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 이거 보니까 오늘 이 바로 직전에 우리 보노보노 하버너 오셔가지고 네네. 코스닥은 한번 기대해볼 만하다 했는데 코스닥은 또 강보합을 보이고 있네요. 오늘은. 아무래도 코스피가 금요일에 많이 올라준 영향도 있는 것 같고 네. 수출 데이터가 좀 긍정적으로 나온 게 반도체뿐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코스닥이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고객분들도 저 코스닥 많이 하세요? 네, 아무래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최대한 옮기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옮기는 쪽이라는 건 코스닥 말고 좀 더 대형주 쪽으로 오시라고 이야기를 그래요? 하고 코스닥 중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을 말씀드리긴 하죠. 선별적으로. 네. 그러니까 지난 2, 3주 동안 영업점에서의 고객들이 되게 드세했죠. 어떻게 대응했어요? 대응하기 좀 바쁘잖아요. 바빴죠. 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들 속상한 건 똑같으니까요. 네. 그래서 많이 위로해드리고 뭐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는 것들 많이 도움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니, 물론 이제 위로는 기본인데 그래도 이제 메시지를 드려야 되잖아요. 네. 네. 맞죠. 기도해요, 기도. 뭐 기도도 기도고 이제 결국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것들 있을 건데 결국엔 이번 실적 발표 동안 7월 동안 오히려 흔들렸던 부분이 오히려 근거를 마련해주는 달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초 체력엔 문제가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네. 여튼 아직도 긍정적으로 우리 시장 보고 계시는 거죠? 네, 뇌동매매보다는 여전히 펀더멘털 의심할 요소가 나오는 거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없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시장에 또 이건규 대표님이라고 네. 아주 또 플레이를 또 잘하시는 분이 계셔서 르네상스. 르네상스 실전 매매에 대한 도움 말씀 아마 이분한테 들으면 굉장히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이건규 대표님 모시도록 하고요. 우리 손수현 PB님 다시 또 돌아가셔서 우리 개장 오시는 분들 잘 좀 해주시고 네. 예, 그분들 기도하시면 같이 좀 네. 해주시고 네, 기도해야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만간 기도 한번 해야겠네 우리. 네. 네. 오늘 생각보다 많이 빠지네요. 네, 7% 오해 보시죠. 넘게. 네. 네. 자, 우리 손수현 PB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